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2020년 새해 첫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우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저희 토지스쿨 또한 함께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정보, 더 유익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따뜻한 관심과 애정어린 그 다음에 조언, 충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올려드릴 영상은요, 반드시 알아야 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편입니다. 자, 두 편으로 영상을 제작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기존에도 영상은 일부 내용들이 담긴 영상들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좀 정립을 해서 올려드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새해 첫 영상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만큼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이 용도 지역은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땅에는 팔자가 결정되어져 있다. 그게 바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거죠. 이미 국가에서는요, 땅을 이용할 때 이미 목적을 정해놨습니다. 이 땅에는 무엇만 해라, 행위 제한, 규제 이런 것들을 다 이미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죠. 아무리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국가 공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그 국계법, 국토계획법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토지 투자를 할 때는 정확한 이런 법적인 내용들을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토지 투자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상당히 투자라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까운 지인이나 아니면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는 객관적인 이런 그 법에 근거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냥 이런 영상들만 꾸준히 좀 보셔도요,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 그렇게 피해 볼 일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을 듣지 마시고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런 법적인 내용들도 정확히 이해하셔서 어떤 토지들이 훨씬 투자 가치가 뛰어난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능력 이런 거를 스스로 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도 지역의 정의를 보면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 면적, 행위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법을 이해하면 돈이 보인다라는 영상편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어떤 관리계획인지 말씀을 다 드려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또 도시지역은 또 나뉘죠. 그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용도 지역이라는 거는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 도모라고 해서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모든 땅에는 용도 지역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지역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보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토지에 지정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용도 구역도 용도 지역과 지구를 보완하는 기능이다 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신 건 뭐냐면, 용도 지역은
토지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 지구는요, 건물을 규제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용도 구역은 토지와 건물 모두 다 규제하는 내용들과 완화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도시지역에는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세 가지는 바로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나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상업지역은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고요. 주거지역도 또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공업지역도 나뉘고요. 녹지지역도 나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주거지역 있죠? 이렇게 보시면 주거지역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과 또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또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왜냐하면 이 전용 주거지역은 보시면요, 건폐율이라는 게 있고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는 말씀을 드릴 거고, 단독 중심으로 지어지는 게 바로 1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심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어집니다. 보시면 용적률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금 보시면 당연히 2종이 용적률이 높죠. 이 얘기는 뭡니까? 용적률은 전체 면적이고 건폐율은 바닥 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 땅의 가치는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죠. 단독주택 짓는 것보다는 당연히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걸 지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자,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5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짓기에는 상당히 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단독주택보다는 낫지만 아파트까지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아파트들은 보시면 또 일반 주거지역에 보시면 1종, 2종, 3종으로 나뉩니다. 근데 이 일반 주거지역은요, 저층, 중층, 중고층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1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의 중심, 그래서 상업 기능에 접목이 된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4층 이하에. 그 다음에 2종 주거지역은요, 보시면 용적률도 당연히 갈수록 더 높아지죠. 그래서 2종 주거지역은 250%고 1종은 200%입니다. 용적률이 더 높죠. 당연히 100에서 200이고 150에서 25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층이면 서울 같은 경우는 7층에서 12층 정도가 중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에는 조금 더 높은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이 3종 주거지역 땅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중고층,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고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3종 주거지역 땅을 좋아하겠죠. 물론 준주거지역 땅이 더 좋죠. 여기 보시면 건폐율도 70%에다가 용적률이 5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비싸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건설사나 특히 아파트 고층을 지으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3종 주거지역 땅을 좋아한다는 점. 그래서 당연히 3종 주거지역 땅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업지역도 4가지로 나뉘는데요. 가장 비싼 상업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이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인데, 여기도 보시면 건폐율이 90%죠. 그 다음에 용적률 보시면 가장 많죠. 1500%까지 됩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 확충, 상당히 초고층 건물들이 올라간 잠실 롯데월드나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은 다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시면 되는데, 이 유통상업지역은 우리가 보통 그 터미널이나 그다음 화훼단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시장, 이런 지역들은 유통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용적률이 더 좀 낮죠. 그래서 상업지역도 이렇게 나뉜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땅이 어디에 있어요? 명동에 있죠. 네이처 리퍼블릭, 그 화장품 가게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보시면요,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이 나뉘는데, 자, 공업지역 땅이라서 무조건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전용 공업지역은 여기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주택들이 지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해가 환경이 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바닷가 쪽에 뭐 발전소나 이런 것들, 이런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들이 바닷가 쪽에 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 지역은 그래도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훨씬 가치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보시면 여기 보면 경공업과 주거 지역, 상업, 업무 이런 기능을 다 보완하기 때문에 당연히 준공업 지역이 훨씬 가치가 뛰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녹지 지역까지, 공업지역 녹지 지역까지가 도시 지역이죠. 그래서 녹지 지역도 보전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가 나뉘는데 여기에서 보전 녹지는요 거의 보전할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개발할 목적으로는 상당히 접근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 녹지도 생산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농업 생산, 개발을 유보할 필요시에 이렇게 농업 생산을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녹지 지역에서 조금 더 불가피한 경우에 개발이 가능한 땅은 바로 이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만 잘 아셔도 보시면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개발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땅들, 특히 서울의 자연 녹지 땅들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거의 개발 제한구역 땅들은 자연 녹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 녹지 땅들을 풀어서 3기 신도시나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올림픽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개발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비도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자, 이 보전관리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전할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자연환경 지역에 준하여 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하여 관리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도시지역을 편입이 가능한 지역이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당연히 더 높죠.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땅들이 더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고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이 되면 더 많은 지가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땅이나 자연녹지 이런 토지들이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당연히 더 좋죠. 하지만 이미 지가가 많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좀 가치가 있는 토지들은 녹지지역에서도 보시면 자연녹지, 그 다음에 여기 생산녹지까지도 괜찮다고 보고요. 관리지역에서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까지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토지들, 용도지역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땅들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할 목적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초보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용도 지역 중에서도 이런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이런 것들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건폐율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닥 면적이에요. 내 땅이 100평이면 만약에 건폐율이 60%다. 그럴 경우에는 내 땅에다가 100평을 다 못 짓는 겁니다. 60평밖에 못 짓는다라는 거 바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전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땅의 용적률이 150%다. 그러면 150%면요. 1층에다 50평짜리를 3층까지 50평, 50평, 50평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지하 1층은 뭐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 그래서 이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용적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용도 지역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땅의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용도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 다 내 주소를 치시면 내 땅이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지 뭐 계획 관리 지역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을 보러 가지 않아도 이 서류만 검토를 해도 용도 지역만 이해를 하셔도 이 땅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은 그냥 내가 뭐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에 대한 내용을 다시 준비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더 궁금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질문이나 저희 카페 통해서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